반갑습니다. 자, 오늘 D&D 파마텍 분석을 도와드릴 건데, 자, 일단 오늘 아침에 좀 반등 나와주면서 그대로 밀렸어요. 근데 이 그대로 밀리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왜 빠지지라는 생각에 흔들리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좀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이 D&D 파마텍이 지금 무슨 상황에 놓여 있고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는지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테니까 눈 크게 뜨고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셔서 저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보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고, 댓글에다가 추가적으로 D&D 화이팅이라고 한 번씩만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봐야 할 건, 자, 이 마운자로가 대한민국에서 이제 생산이 된다. 그래서 일라이 릴리가 지금 SK와 첫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거점을 구축을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펩트름도 이제 한 17%의 반등이 나와줬고, D&D 파마텍도 오늘 보시면은 한 5%대의 반등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대로 밀렸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자리권에서 왜 주가가 빠지라는 생각에 흔들리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는 거죠. 하지만 제가 영상을 찍어드리면서도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D&D 파마텍은 권리락 이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권리락이 무슨 권리락입니까? 무상증자 권리락이에요. 1대3 배정인데, 자, 이 무상증자 권리락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이후에 그다음 어떻게 돼요? 무조건 주가가 신주 상장일까지 빠진다는 거죠. 근데 그 신주 상장일이 언제입니까? 12월 5일이에요. 그리고 일라이 릴리와 그 펩토론의 기술 평가에 대한 결과 또한 12월 7일 이후에 나옵니다. 그리고 12월 2일에는 또 뭐가 있어요? 연준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다는 거죠. 그래,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이오 섹터도 큰 영향을 가져가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재료들, 그리고 12월 11일 또 뭐예요? FOMC. 자, 일정들만 놓고 보자면 12월이 정말 중요한 달이다, 한 달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만큼 이 D&D 파마텍을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지금 자리권에서의 수익률이 정말 달라지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첫 번째로 제가 계속해서, 자, 다른 종목이 있죠. SCL 사이언스를 보시면은,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번 연도 7월부터 해서 무상증자로 올라가다가 권리락 이후에 거진 2연상 나와주고 그대로 밀렸습니다. 그리고 고점 잡히면서 권리락 이후에 고점 잡히면서 빠졌는데, 자, 보시면은 신주 상장일까지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빠졌습니다. 종합적으로만 봤을 때도 다른 종목 또한 이런 흐름의 패턴들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D&D 파마텍 이제 권리락 고점 이후 지금 빠지는 과정에서 이 상승을 마지막으로 만들어냈던, 거래에 동반된 상승을 만들어냈던 이슈가 뭐가 있었어요? 맞아요. 일라일리가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1조 달러를 돌파를 하고, 그러면서 그러한 기대감으로 바이오 섹터의 강력한 반등이 한 번 더 나와줬다라는 거죠. 물론 페트론 같은 경우는 그때부터 해서 빠지고 있었긴 했지만, 결국엔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경구형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맞아요.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권리락 이후에도 1대3 배정 치고는 큰 상승을 못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어떻게 되고 있다? 맞아요. 주포들이 컨트롤을 하고 있다. 이대로의 강력한 상승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누르면서 캔들 보시면은 윗꼬리가 길게 달려 있잖아요. 조금씩 달려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봐야 할 건 지속적인 누르는 세력들이 있구나. 근데 그 누르는 세력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 공매도도 치면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권리락 이후에 신주 상장일까지의 조정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일단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권리락 이후에는, 그리고 무상증자 1대3이면은 웬만하면 권리락 이후에는 연상이 나와줘요. 연상이. 근데 지금 얘는 연상도 나와주지 않고 그냥 몇 프로 올랐습니까? 최종적으로는 한 30%대 올라갔을 거예요. 한번 봐볼까요? 자, 보시면은 저점에서 고점까지 한 50% 올랐네요. 한 40%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건, 많이 올라간 건 많이 올라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무상증자 이슈 치고는 별로 올라가지도 못했다. 상승 모멘텀 충분한데 올라가지 못했다. 그러면은 지금 주가를 끌고 가고 있는 주포들은 이 D&D 파마텍에 대한 기술력을 믿고 무엇을 하고 있어요? 주가를 컨트롤하면서 앞으로의 단기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큰 반등이 아니라, 자,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리권에서는 무작정 매도하는 게 아니라 무작정 매수하는 게 아니라 기다렸다가 이미 타점은 늦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매번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자, 이 날에도, 이 전날에도 뭐라고 말씀드렸죠? 비중 축소해야 된다. 올라가면 비중 축소해야 된다. 근데 결국에는 축소 못하고 뭐 했습니까? 지금 이 조정에서 흔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오늘 장 끝나면은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면은 12월이에요. 12월.
그런데 자 12월 그러니까 월 초에 들어서는 그 달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한 주가 정말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추세가 이제 한 방향으로 잡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방향을 잡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겠습니까? 맞아요. 시장의 어떤 움직임과 자 11월 초에서 이제 증시가 흔들렸고 그러면서 바이오 섹터가 어떻게 됐습니까? 증시는 밀리는데 해지 테마로 형성이 되면서 수급이 순환매가 돌면서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에 있어서도 우리가 다음 달에 들어서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할지 미리미리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권에서 일단 우리가 봐야 할 건 일단 펩트론이 오늘 한 17%? 자, 봐볼까요? 펩트론이 오늘 한 16%의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펩트론 이미 선반영으로 많이 올라온 상태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비중 축소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펩트론 이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은. 근데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권에서 무엇을 봐야 된다? 맞아요. 상승 모멘텀 충분하고 오히려 이 D&D 파마텍에 대한 기술력을 놓고 보자면 일라일리에 대한 그런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1조 달러를 돌파를 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D&D 파마텍이 더 상승 모멘텀은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권에서 일단 봐야 할 건 결국에는 이 상승 추세 속에서 일단 이 상승 추세를 단기적인 이 상승 추세를 이탈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탈과 동시에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패닉셀이 나오겠죠. 왜? 신주 상장일까지 지금 제가 계속해서 주가가 빠진다는 것을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이 상승 추세를 이탈을 했을 때는 페닉스를 나와주고 지금 오늘 십자 도지 캔들 나와주면서 지켜주고 있긴 한데 추가적인 하락 나올 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다음 주 금요일이 이제 신주 상장일이고 그 전으로 해서 이제 어느 정도는 팔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봐야 할 건 이 노란색 선 있죠. 21선 올라오고 있죠. 21선을 이용한 변동성 가져올 겁니다. 우리 그 변동성 무조건 기회로 가져가야 된다. 남들 공포심에 팔 때 우리는 기회로 가져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때까지 제 영상을 봐주시면서 같이 대응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겁니다. 자 그런 분들도 같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남들 10%에서 수익을 가져갈 거 앞으로의 상승 파동에 있어서 50%의 수익까지 가져갈 수 있는 대응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타이밍들 대응 전략들 지금 제가 기회를 잡을 수 있게끔 잡아드리고 있는데 자 이런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내가 살 때는 떨어지고 내가 또 다시 팔면 올라가는 그런 주식의 법칙 속에서 사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 법칙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 빛을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회를 같이 한번 잡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자 위에다가 전화번호 하나 띄워놨습니다. 자 위에 전화번호로 DND라고 문자 하나 보내시면 제가 곧바로 답장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건 이 채널에 계신 많은 구독자분들이 제가 분석해 놓은 정보들, 타점들, 재료들, 일정들, 앞으로 나와줄 파이프라인들 정확하게 정리해 놓은 대응 전략들 지금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무료인 만큼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셔서 같이 함께 하시면 된다. 영상에 힘이 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셔서 같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권에서 많이 올라준 거 아니에요. 지금 뭐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이 조정이 어디까지 나와줄지는 우리는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돈이 들어와준 자리가 이 자리인데 이 자리권에서 마지막 흔들기가 21선을 통한 마지막 흔들기가 나올 텐데 우리는 이 마지막 변동성 저점 잡고 기회 잡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잡아놓고 그냥 가만히 또 계좌를 방치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 자 재료들이 나와주고 있고 수급이 또 어느 정도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맞아요. 수급이 들어줬다는 것은 변동성도 점점 커진다는 거죠. 점점. 우리는 이 점점 커지는 변동성 속에서 과연 정확하게 이런 타점들을 잡아나갈 수가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다. 이런 타점들을 잡아들인다라고 한 사람들은 자 정말 믿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어느 정도 리스크를 줄여나가면서 욕심 부리지 않고 대응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고점과 저점에서 딱 대응할 수 있는 타이밍들을 잡기에는 정말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욕심 부리지 않고 리스크를 줄여나갈 수 있는 내동매매가 아니라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타점들, 기준과 원칙을 세워드릴 거니까 얼마 원으로 해서 타점들 잡아드릴 거니까 자 위에 제 전화번호 010-7152-0271 번호로 DND라고 문자 하나 보내셔서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영상 마지막에 선물 하나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식만 들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현물 그러니까 상승이 나와줘야지 수익을 볼 수 있는
이 주식을 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일단 바이오 섹터는 이번 해지 테마로 형성이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건 결국에는 전반적인 시장에 있어서 금, 달러, 엔화, 채권, 은이든 선물이든 ETF든 코인이든 어떤 이 돈을 굴릴 수 있는 안전자산에 관련해서 지식을 갖고 계셨으면은 증시가 조정장이 왔을 때도 바이오 섹터뿐만 아니라 해치 테마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주식에서 손실을 나고 있는 것을 메꾸면서 수익을 보존을 시키고 시드를 보존을 시키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안전자산에 관련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거니까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하셔서 유익한 선물들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이 선물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터득했던 깡통을 차가면서 그런 매매 기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공유해 드릴 건데요. 당연히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세력들의 매집 패턴 총 정리를 해서 자료로 준비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직장인도 할 수 있는 시간의 매매, 그러니까 시간의 단일가와 종가 베팅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자료로 준비를 해놨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지금처럼 금리 이슈가 많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 불확실성한 그런 재료들이 많을 때 안전자산 운용이 정말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다. 그래서 이 안전자산 운용 방법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좀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런 매매 기법들과 안전자산 운용까지도 좀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일단 기법 종류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건데요.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시초가 매매와 그리고 이제 상따, 그리고 이제 종가 베팅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사람마다 그 기법, 그러니까 그 매매 스타일이 정말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넥스 거래소에서 투자하는 걸 정말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제 장중에 하는 것은 상한가 따라잡기밖에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준과 원칙을 세워가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자료를 그냥 다 안 나눠드리고 하나씩 나눠드리는 게 아니에요. 6개의 자료 모두 다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들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중에 전업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그리고 이제 직장이신 분들, 시간이 없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주식에 신경을 못 쓰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종가 베팅과 시초가 매매, 그리고 시간의 단일가에서 투자하는 방법까지도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자료로 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안전자산 운용 관련해서도 이제 설명이 드릴 건데, 일단은 금 같은 경우에는 20년부터 해서 25년까지 약 178%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달러와 엔화 각각 보시면은 20년부터 해서 달러 같은 경우에는 25년까지 17%의 상승, 그리고 엔화 환율은 25년부터 해서 제가 적어놨는데 작년에도 이제 말도 안 되게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25년도까지 해서 상승률이 한 15%, 17% 똑같이 잡히겠죠. 자, 그래서 달러와 엔화, 금 정말 중요한 안전자산 운용의 핵심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무엇보다 금리 이슈가 많고 시장의 불확실성한 상황 속에서 제일 주목받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미국 채권이에요. 물론 금과 달러, 엔화도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왜 미국 채권이 중요하냐? 일단은 채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몇 년짜리 5년부터 해서 10년짜리도 넣을 수도 있는 거고 1년짜리도 넣을 수가 있는 거고 몇 주짜리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투자를 했을 때 만기까지 여러분들이 중간에 매도를 안 하고 만기까지 가져갔을 때는 투자 원금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 이슈가 많은 지금 현 상황 속에서는 채권을 바로 넣으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채권 ETF가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은. 자,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해서 안전자산 운영까지도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1대1 멘토로 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전자산 운영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제가 전화번호 하나 띄워놨습니다. 위에 전화번호로 010-7652-0271 번호로 기법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세요. 자, 그러면 제가 방금도 준비해놓은 자료들, 기법 자료들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자산 운용 방법까지도 좀 설명해 드릴 거니까 자,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여러분들 좀 돈 좀 굴려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자, 공부부터 하셔야 합니다. 공부. 투자의 기본 원칙이 무엇입니까? 기준과 원칙을 세워가면서 여러분들이 감정, 그러니까 뇌동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로봇같이 이성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돈을 굴려가면서 이제 좀 쉬어가는 타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매번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할 게 안전자산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안전자산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좀 정확하게 이런 방법들을 설명해 드릴 거니까 기법이라고 문자 꼭 보내셔서 같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010-7652-0271 번호로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앞에 이제 소통방 입장을 하셨으면은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만, 자, 그러니까 소통방에서는 안 알려드리고 있는 자료와 방법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정보들 들고 올 테니까 꼭 영상 매번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